자, 지금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분을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까 그 적용해 보는 거.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활용 1에서는요 그냥 접선의 방식을 설정하는 걸 배웠단 말이지. 물론 법성도 배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께 내가 제대로 배웠나 라는 거는 접선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말로 해볼게. y는 f't에 x-t 더하기 ft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바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또 강의를 보시고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도함수의 활용 1보다도요 도함수의 활용 2가 이제 메인이에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로 그래프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미분을 지금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글쎄 우리가 많이 봤어. 1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봤다는 거죠. 그쵸? 심지어 수학 1에서도 2차 함수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배웠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새롭게 배워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2차 함수까지는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죠. 첫 번째, 자 그래프의 특징들을 막 물어보는데 함수의 증가, 감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봤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것들은 다 그릴 줄 알잖아요. 자 축이 얼마다? x는 1. 자 여기가 x는 1이라는 축이겠죠. 그래서 1,2라는 점, 자 여기가 1,2라는 점이 꼭지점이 되어 있고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지금 증가야 감소야? 이렇게 항상 오른쪽 갈 때를 보는 거야. 감소, 여기는 증가. 감소하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1차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x 앞에 있는 1,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거는 그냥 증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하다 증가고 이건 증가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야.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볼 때 증가하니 감소하니 아니면 감소하다 증가하니 뭐 등등 이렇게 물어볼 수 있더라. 그러면 기호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라는 거의 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증가합니다 이건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려고요. 두 점을 딱 잡는 거예요. 두 점을 잡았더니 x1보다 x2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x2가 더 커요. 그리고 각각을 넣었을 때 y값을 봤더니 fx1하고 fx2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x1보다 x2가 크면 y값도 x2가 더 크네 이런 생각입니다. 증가하는,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두 포인트를 잡았을 때 x1보다 x2가 크면, 더 오른쪽이면 그 y값끼리 비교해도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x2가 더 크면 그거의 함수값이 더 커요. 이게 증가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호가 나오면 증가하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기호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된다. 되셨니? 이렇게. 그럼 감소함수는 반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감소함수. 이건 뭐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았어요. x1하고 x2를 잡았다고. 분명 x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거든? 근데 y값을 비교해봤더니 fx1, fx2 이렇게. 자, 어떻게 되나 봐봐. x1보다 분명 x2가 더 커요. 그런데 함수값끼리 비교하면 fx1하고요 fx2하고 보시면 fx2가 더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는 거는 더 작다는 거지 뭐. 위아래 보는 거니까 y값은 이렇게. 부동방이 바뀌었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동방이 바뀌었네. 이거는 감소하니 이렇게 묻는 거로. 이런 거를 감소함수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한 가지 기호 더. 자, 이게 첫 번째. 증가하니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그 뭐냐? 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볼게요. 이것도 증가하지만 이렇게 얘들아 이 y는 fx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계속 증가하는 함수 아닙니까? 그냥 직선인 거고 이제 곡선이 나왔어.
우린 주로 이제 곡선을 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점을 잡든, 봐봐. 어느 점을 잡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야? 양수예요. 증가함수의 특징이. 어떤 점을 잡든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해가나?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F'X가 뭐다? F'X가 어떤 X란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었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F'이 양수예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쓴다? Fx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이거의 핵심입니다. 자, 요 멘트 자체가 머릿속에 그냥 박혀야 돼. F'X가 양수야. 그러면 프라임하기 전 Fx가 증가야. 미분한 게 양수야. 그 얘기는 미분하기 전 상태인 Fx가 증가야. 이렇게 리딩이 되셔야 돼. 말로 해석이 되셔야 돼. 거의 딸딸 외우셔야 돼. 거의.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 좀 보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데나 잡아볼게요. 아무 데나 잡아요. 그런 다음에 접선의 길을 구해봤더니 뭐더라? 음수더라 라는 특징이 있어요. 감소함수의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F'X가 뭐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면 Fx가 뭐한다? 감소한다. 프라임의 부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위에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아래 게 더 중요합니다. 아래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 감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증가, 감소야? 왜 웃으세요? F'X가 양수, 그럼 뭐라고? Fx가 증가. 툭 찔러면 툭 나와야 돼. 야, F'이 음수야. 그러면 F 감소죠? 이렇게 바로 툭툭 나오셔야 돼. 툭 찔러면 툭 나올 정도로 많이 보고 많이 말로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이 개념이야. 자, 이쪽은 필기하시면 되니까 이쪽은 지울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 그동안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이 나와. 극대화, 극소. 뭔가를 극대화한다, 뭔가를 극소화한다, 이런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쓰긴 써요. 뭐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데서. 이번에 무슨 정책을 펼치는데 대통령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린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온단 말이지. 극대화. 뭐 이런 표현들. 그럼 극대가 무슨 표현이길래 그러냐? 극이란 말이 끝이었단 말이지. 대가 크다는 얘기고. 큰 거의 끝을 극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네? 필기 다 했으면 지울게. 그럼 어떤 걸 보고 얘기하냐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다 정리는 하겠지만 이게 3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근데 2차 함수 뭐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요 이렇게 하듯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한 계수가 양수. 양수면 끝이 올라가고요. 음수면 끝이 내려가요. 음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끝이 내려가.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맨 앞에 있는 3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럼 양수인 거 기준으로 할게요. 3차 함수. 자,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가장 핵심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오늘 다 배우는 겁니다. 물론 4차 함수까지 하긴 할 건데 메인은 3차 함수예요. 그럼 자,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조금 전에 증가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구나. 툭 끊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가요. x는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 몰라서요. 자, 여기 툭 끊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간을 내가 지금 몇 등분 했냐면 이렇게 해서 몇 등분? 3등분 한 건데 보이세요? 이렇게 곡선을 3등분 했을 때 알파보다 왼쪽은 증가야 감소야? 이쪽은 이렇게 알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쪽은 증가죠?
fx가. 이쪽은 뭐예요? 감소하죠? 이쪽은 다시 증가하죠?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생각인 거야. 아, 이 점 있죠? 이 점은 마치 산으로 보자면 산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정상이다? 여기가 정상이야. 몇몇 애들이 저기 더 높은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옆에 산이라고. 옆에 산. 내가 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저 옆에 산을 보면서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이상한 애 아니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산을 봤을 때는 여기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제일 위에죠.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끝이라고 보는 거야.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저기까지만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뭐라? 극대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가 뭐다? 극대. 여기가 그래서 x는 알파, 여기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극대라고 불러요. 그래프의 극대다. 근데 이제 얘가 정상에 도착했어. 아, 됐어. 이제 내려가야지. 이제 내려가야지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산, 올라가는 산을 보는 게 아니지. 얘 내려갈 때 여기 이 평지를 봐야지. 그치? 여기가 지금 평지라고 봐야지. 바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바닥이에요. 극소라고 부릅니다. 끝. 아래의 끝.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극소. 아, 그래.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알겠다는 거야. 어디가 극대인지 어디가 극소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럼 뭐를 얘기해야 되냐. 야, 극대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냥 산 꼭대기인데, 극소가 뭐야? 그냥 산 바닥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라는 거야. 야, 극대가 어디야?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아,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데는 늘 증가하다 감소하자. 그지? 아,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 보면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극대는 뭘 보고 극대라고 해? 라고 한다면 극대라는 건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자, 새로운 용어니까 받아들이세요. 극소는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극대 극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 3차 함수는 어디서 극대 극소예요? 그러면 x는 알파에서 극대고요, x는 베타에서 극소예요. 이렇게 얘기해.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 함수값이 있겠죠? 퉁퉁퉁퉁퉁. 자, 뭐야? f 알파. 알파를 넣었을 때 요 y값 있잖아. y. 높이. y값.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극대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불러. 근데 그걸 줄여야지. 너무 길잖아. 극대에서의 함수값. 비냉 물냉처럼 줄이겠다고. 줄임말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극대값. 이렇게 부릅니다. 극대에서의 함수값의 줄임말 극대값. 극대값을 구하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극대에서의 y값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구하시면 안 되고요. y값 구하셔야 돼. 자,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죠. y값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극소값. 극소에서의 함수값의 줄임말입니다. 극소값. 그래서 f 알파, f 베타. 이렇게 얘는 극대값. 새로운 용어들이네. 얘를 극소값.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럼 뭐라고 하냐? 합쳐서 더 줄여야 돼. 극소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극값. 줄이면 되잖아. 극값.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둘 다 구하라는 얘기. 극대값, 극소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고, 뭐가 극대값이고요, 뭐가 극소값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답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이런 거예요. 극대극소 개념은 봐봐. 산 정상이라는 의미처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데고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구나. 어쨌거나. 그럼 수학적으로 좀 얘기해보죠. 알파 왼쪽은 증가라면서요. 이거요? 좀 전에 했습니다. 증가. 야, 증가해 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여기서 때 멍 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봤잖아. 프라임이 뭐다? f 프라임이 뭐면? 좀 전에 했어. f 프라임이 양수. 그럼 fx가 증가. 동요야. 다시 한번. f 프라임이 양수. f가 증가. 이거 되셔야 돼. 계속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 f 프라임이 음수. f가 감수. 이렇게 되셔야 돼. 그럼 자, 난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f 프라임의 부호를 좀 보려고. f 프라임 부호 좀 봐봐. 증가야. 그러면 뭐야? 니네 이거 아무 데나 이렇게 해봐.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의 부호야. f 프라임이 접선의 부호 양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아무 데나 잡아. 이렇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서 이게 F가 감소해 이런 얘기가 F 프라임이 음수야 이런 얘기고 다시 증가해 그럼 뭐야? 이렇게 되지. 봐보세요. 극대는 뭐 하는 데야? 그랬을 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럼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라니까.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표현 자체하고 동일한 말은 F 프라임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 뿔에서 마로 바뀌는 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럼 더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야. 괜찮니? 야, 극소가 뭐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데인데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 웅덩이처럼 이렇게 풍 파인 데야. 이렇게. 그런데 야,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해봐. F 프라임의 부호를 얘기하는 건데 감소가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에서 증가 양수니까 마에서 뿔로 바뀌는데요. 라고까지 얘기하시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 됐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 주의하실 게. 자, 산을 오릅니다. 슥 오르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뭐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격하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그리긴 했는데 잠깐 봐봐요. 이렇게 길게 머무르진 않고요. 여러분 좀 눈에 보이라고. 자, 올라가다가 잠깐 머물렀다. 잠깐이라고 할게요. 그냥 너무 길게 머문 것 같다.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요. 이가요?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한다. 잠깐 머무르는 것까지는 상관없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다 길게 머무는 거 이건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잠깐 머무는 것까지는 인정. 그래서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지. 증가해서 감소하는데 이렇게 산 정상 같은 데가 있나? 없어. 웅덩이 같은 데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극값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해 갔나요? 이따 다시 한번 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좀 구별해 주시고요.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니네한테 어떤 것들을 물으면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좀 아나? 라는 건 봐봐요. 자, 요렇게 봐봐.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뾰족해? 뭔가 좀 뾰족한데 x는 알파. 저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3차 함수 이렇게 안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이건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3개를 구간별로 3개를 합쳐놓은 거잖아.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f 알파. 여기서 알파에서 극대라고 하냐는 거야. 근데 뾰족하냐 뾰족하지 않냐고 사실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올라가다 내려가잖아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뾰족한 데만 있는 건 아니다. 아니 부드러운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뾰족하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것도 산 정상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한다? 이거를 F베타 극소값. 그래서 여기를 극소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것도 뾰족해서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봐. 극대극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극대극소인 데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봐봐요. 내가 뭐 그었냐면 여기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었어요. 근데 가로선이 나와요. 요 가로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가로선 기울기가 0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럼 자, 베타에서도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얼마 나와? 기울기가 0이 나와. 그래서 너네 보고 야, 극값 구해. 극대값, 극소값 구해.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알파, 베타를 넣지.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미분에서 뭐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알파와 베타라는 사실. 그래서 극대극소 찾을 때는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습니다. 근데 3차 함수는 괜찮아요. 3차 함수는 부드러우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것도 극대극소인데 이건 부드럽지 않잖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무슨 F'을 하냐고. 이건 미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뾰족한 함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없어요. 살짝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나오고
살짝 오른쪽에서 접선이가 이거 나와서 서로 접선이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뾰족한 걸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게 이런 f 프라임 값이 없어. 저기는 뾰족한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극대극소는 맞는데 눈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수식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근데 3차 함수는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 뭐냐면 그래프를 니네 알려줘. 이렇게 봐봐. 아무거나 그린다.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도 나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극대인대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뾰족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하는 산 정상 같은 데를 찾아봐. 극대 찾았어? 한번 볼게. 여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다 극대가? 5개다. 아, 극대가 5개구나. 극소 찾겠습니다. 극소.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데 몇 개야? 그럼 총 9개라고 하시면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요? 절대는 뾰족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찾으라고. 마지막 거? 이건 그냥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다시 올라와야지 뭐가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극대극소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니네들이 어느 정도 받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인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또 업로드된 그 다음 단계 강의들이 사실 미적분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다 올라가 있어. 여러분 지금 1단계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고3들은 지금 마지막 단계 5단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가 다 있어요. 그럼 내가 1에서 하는 얘기, 2에서 하는 얘기, 3에서 하는 얘기, 4에서 하는 얘기, 5에서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던져야 될 내용 전체 5단계로 보자면 10개가 있다면 오늘 하나만 던집니다. 물론 이 하나는 교재에 있는 거. 그 대신 무슨 얘기냐면 너네 교재에 있는 거는 채 니네가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교재 가지고 독학이 된다 안 된다? 너네 열심히 교재 가지고 공부해봐야 10분의 1밖에 모르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미적분어는. 그래서 도움을 받긴 해야 돼. 혼자 독학이 안 돼. 왜? 독학하면 책에 있는 것만 볼 거 아니야.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학교 시험 못 풀어. 이 내용 가지고. 그래서 단계 이게 좀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1단계도 어려운데 1단계가 좀 클리어 되면 여러분들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학기 중이든 뭐든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뭐 보면 돼 이렇게 가이드는 잡아드릴 테니까 우선 1단계부터 클리어 하시라고요. 자, 갈 길이 멉니다. 길게 보시고 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어차피 이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 자, 124페이지. 자, 대표 1번입니다. 자,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어차피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1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입니다. 그죠?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이 계수의 1이니까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이해했나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 만약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 모르면 그 아래 나와 있는 증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풀이에 보이세요? 증간표? 거의 지금 박스 쳐가지고 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증간표라고 해. 아주 처음 배울 때 1단계 과정에서는 이걸 알려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은 증간표를 쓰냐? 교육과정에서 증간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육과정, 그러니까 모든 해설지에 증간표가 되어 있지. 하지만 증간표를, 그 표를 만들어서 그리는 순간 이제 시험에서는 폭망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연습할 필요도 없는 표예요.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표로 만들기 시작하면. 오케이. 자, 그냥 보죠. 우리가 특징을 잡을 건데 특징은 여기 포인트를 잡으려고요. 극대극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미분해서 0이 되는 데라고 했잖아 아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데라고. 그럼 이걸 미분할 생각인데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저 파란색 포인트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느냐? 그럼 차수가 한 방 팡 튀어나가면서 앞으로 한 차수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x제곱은 3이 팡 튀어나가면서 2차로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6x. 자, 상수항은 사라진다 했죠?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래서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가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뭐 수원에서 다 했기 때문에 3x를 묶어보시는 거죠. 그럼 x가 뭐구나? 0과 어디구나?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만약 저 개형을 몰라, 이렇게 생긴지를 모른다는 가정하에는 증간표를 그린 게 맞거든요. 봐봐요. 한 번은 보여드릴 텐데 쓸 필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뭔지 보세요. 증간표라는 건 이 그래프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렇게 생긴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자, x 범위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x 범위에 따라서 자, 최종적으로는 fx.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그래프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중간 매개체. 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얘의 부호가 필요해요. 왜? 이 부호가 양수면 얘는 증가. 얘가 음수면 감소. 오늘 계속 얘기할까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의 부호 판단해야지 이런 생각인 건데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으면 부호라는 건 뿔 마잖아. 뿔마의 한 가운데 0. 0인 것부터 우선 보자는 거야. 그 0인 게 뭐가 나왔다 지금? 0하고 2가 나왔다. 그럼 나는 구간을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해봐. 0일 때하고 뭐일 때? 2일 때하고 하자면 구간이 지금 하나, 둘, 셋 몇 개? 3개로 갈라져. 그걸 여기다 쓰려고.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여기가 0이에요. 이렇게 쓰시고요. 2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 구간이 여기라는 거는 자, 0보다 왼쪽이요. 0과 2 사이요. 2보다 오른쪽이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구간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구간이 지금 점점점 이게 구간이에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여기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 근데 어차피 0하고 2일 때는 얘가 0이에요. 그런 걸 구한 거잖아. 근데 0보다 좀 작을 때는 여기 부호가 뭐지? 이게 궁금한 거야. 부호가 뭐지? 0보다 작은 걸 넣어보는 거야, 실제로 여기다. 마일 같은 거 넣어봐. 여기다 마일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값은 중요하지 않아? 양수지, 음수지 중요해. 마일 넣어봐. 얼마? 양수죠? 양수 나와요. 0과 2 사이에 있는 수 1 넣어봐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지? 2보다 큰 거 3 넣어봐. 양수 나와. 부호 판단 왜 한 거냐면 모양을 알고 싶어서. 우리 했거든. F'이 플러스야. 이 구간에서 뭐다? 플러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얘는 뭐겠어? 증가겠죠. 그래서 증가합니다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 아래로 내려가요. 감소해요. 여기는 증가해요.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런데 어차피 다항함수는 곡선이잖아. 곡선이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근데 이미 알잖아. 3차함수가 이렇게 생긴지 다 아는데 뭘 이걸 그리냐고. 웃긴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파악하려고 이걸 한다? 이건 모르는 거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증간표는 그럼 어디서 쓰냐? 미적 1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과 갈 친구들은 미적 2는 미적 1과 미적 2의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미적 1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뤄.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 배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걸 배운다고.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고. 2차 함수처럼. 아볼이야, 위볼이야 이런 것처럼 기억한단 말이지. 근데 미적 2는 시험 때 갔어? 생전 처음 보는 식이 나와. 몰라 어떻게 생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 일일이 분석해서 생전 처음 보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미적 2입니다. 근데 미적 1은 다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냐? 미적 2는 모르는 그래프를 하냐? 이 차이야. 그래서 미적 2가 훨씬 어려운 거죠. 모르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미적 2에서는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걸 쓰지 않고도 또 합니다. 미적2에서도 또 가까이 또 가면 또 사람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테크닉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고 아 이래서 진간표를 쓰는 거구나. 근데 봐봐 여긴 기준되는 포인트잖아요. 여기가 뭐다 지금 우리가 x가 뭐다? 0이다. 여기가 뭐다? x가 뭐다? 뭐니? 2다. 이걸 알아냈죠? 0에선 뭐라고 부른다고? 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자, 0 넣었을 때 함수값 좀 보자.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넣으셔야 돼. 또 여기다 넣지 말고. 이건 F'이에요. 0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2 넣으면 2 넣어보실래요? 여기다가요. 얼마냐? 마온가? 마오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신 거야. 또 0일 때는 마 1이고요. 2일 때는 마 5예요. 혹시라도 학교 시험 때 야 서수형이 무조건 증가표 그려 라는 선생님 있으면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이걸 그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 따라가야지 뭐 서술형 어떻게 우리 선생님 스타일대로 써주는 게 최고지. 그냥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 0보다 왼쪽에서는요 증가고요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고 2보다 클 때는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죠? 대표 이유 2번으로 갑니다. 덥네. 추우면 얘기해. 한 문제 좀 보고 있어봐요. 볼게요. 대표 2번. 자, 보죠. 자,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다 지금 필기할게요. 너네 뭐 적당한 데다 필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형이라는 게 그냥 계략적인 형태, 대충의 모습 이런 뜻이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자, 봐봐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인데,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모습,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인데,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모습도 있어요. 증가하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올라가는. 그럼 이건 감소하는 데가 있니, 없니? 없어.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냥 잠깐 머무르긴 해. 그 다음 세 번째, 잠깐 머무르지도 않고 그냥 숭 올라가는.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편한 게요. 3차 함수는 3개 있고요. 4차 함수는 4개 있어요. 이해요? 그럼 기억하기도 편하지. 3차 함수 3개, 4차 함수 4개.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해보면 구별이 되냐면, 미분해보면 구별이 돼. 미분해보면. 왜냐면 내가 지금 포인트를 찍어볼게. 자, 요 포인트를 찍었어. 극대극소라는 포인트.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이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가 몇 군데가 있어? 2군데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를 미분해봐.
미분에서 0되는 x값을 찾아야지. 그럼 x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나와. 이 그래프의 특징은. 그래서 해봐. fx가 지금 몇 차 함수냐면 3차야, 3차. 3차를 미분하면 이게 몇 차겠어? 2차.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서 풀든 그대 공식을 쓰든 했을 때 두 개가 나온다고. 아,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분이 나오는구나. 됐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건 네가 뭐라고 하지?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근을 구해봐야 합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랬을 때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볼까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순간 잠깐 머무르는 데 있죠? 거기서 미분하시면 0이 돼요. 접선의 길이가. 오케이.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봤어. 이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포인트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 2차 방정식 근이 진짜 하나? 아니 중근이에요. 2 이런 식으로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근이 나오면 중복된 근, 중근 나오면 여기가 그냥 그 알파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뭐인 거? 0인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없어요. 특징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없어요.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근은 그래프에서 다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근이 없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거 만든 다음에 근이 두 개면 첫 번째, 근이 중근이면 두 번째, 근이 없으면 세 번째 그래프구나. 이렇게. 다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끝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끝이 내려가게 이렇게만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구별해 보려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 말로 하지 않아.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거는 굳이 세 개지만 구별하자면 첫 번째니 첫 번째가 아니니 이걸 중시 여깁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야 아니면 첫 번째가 아니야. 2번, 3번을 구별하지 않아요. 잘. 그럼 이제 거의 안 나와. 그 뭐야? 1번이야, 1번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1번이야 라고 한 거를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안 가지고 있지만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여기 극대극소 있어 없어? 이 미분에서 0 낸다고 얘가 극대극소야? 증가하다 감소해? 감소하다 증가하는 뭐 산 정상이나 웅덩이 같은 데가 있어? 없어. 이것도 없어. 얘는 있잖아. 아, 얘만 극대극소 가자. 그래서 1번 계형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1번은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돌려서 얘기해. 어떤 3차 함수인데요. 극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하면 돌려 얘기한 거야. 1번이다. 첫 번째 계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말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극값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 거. 야,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2번과 3번을 동시에 떠올리셔야 되겠네요.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건 뭐예요? 계속 증가하죠? 이것도 잠깐 머물러도 이건 증가함수, 이것도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그러면 뭘 떠올린다? 2번, 3번을 동시에 떠올린다. 아, 그러면 2번, 3번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자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얘는 하나, 얘는 없어. 그래서 판별식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된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자 봐. 첫 번째 문제.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데.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 멘트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데. 몇 번? 2, 3번 얘기하는 2, 3번. 2, 3번. 이해가요? 잠깐 머물러도 돼. 2, 3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2, 3번 계형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됐어? 계형 파악이 됐으면
그 개형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수학식으로 어떻게 쓴다고? 2분에서 0 되는 게 얘는 하나, 얘는 뭐? 없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아, 두 번째, 세 번째 개형이네.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게 하나이거나 없겠네.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냐는 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쓴 거죠. 그럼 미분해 볼게요. 요 위에 거 미분해 보세요. 블루야. 3x제곱 뭐야? 2ax 더하기 1차는 앞에 개수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걸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2 사라지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9가 3의 제곱이에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3 나오는데 작거나 같다니까 그 사이 범위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된 건가요? 됐나요? 찍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아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어차피 복습해야 돼. 그냥 어차피 한 번 봐서는 안 돼. 두 번 볼 때 또 적으세요. 자, 됐으면 2번 풀게요. 2번. 2번도 좀 어려운 문제야. 지울까요? 2번 볼게요. 2번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자, 구간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게끔 해주세요. 이때 A의 범위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거는 저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자, 요 구간만 봤을 때 저 3참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떤 걸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야. 이 파트는 다 그냥 그래프 문제. 그럼 3참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데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치? 미분에서 0 되는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겠지. 그치? 근데 감소하는 거는 이 두 포인트 어디? 그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시험 문제가 이거하고 다른 국어적으로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 친구 같은데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하고 이건 다른 표현이야. 두루 구별해봐. 읽고 구별해봐. 스스로 상상해봐. 설명하기 전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해. 이거랑 감소한 구간이 마일과 1 사이야. 이거랑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 얘는 무슨 표현이야? 이렇게 나오면 감소하는 구간이 마일과 1 사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마일부터 1까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말은 그 이 표현하고 달라. 이 구간에서 감소해. 그러면 꼭 여기가 마일과 1이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어도 요 사이에서 감소해. 이런 얘기잖아, 얘는. 이해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돼도 되지만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뭐? 이렇게 돼도 되지만 이거 사이에 있어도 돼. 심지어. 이해가? 그 둘의 표현이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적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잡아.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그 어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요 두 수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감소하는 거지. 얘 말을 만족하는 거지. 근데 말과 1이 저 사이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 이 사이가, 이게 중요하거든. 2점이야, 2점. 자, 2점, 이렇게 두 포인트를 구할 때 우린 뭐 한다? 저 포인트의 특징은 미분에서 뭐 되는 데다?
0 되는 데라고 지금 했거든. 그러니까 미분해야지 당연히. 미분해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는 0이다. 아,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얘 두 개인데. 근데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a를 먼저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근을 못 구하겠어. 그럼 뭐 하냐?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래프. 뭐? 나는 2차 함수 그릴 건데. 2차 함수. 2차 함수 요 좌변에 있는 거 2차 함수 그릴게. 뭐 아래로 부르겠지 뭐. 이렇게 f'x. 나 f'x 2차 함수 그린 거야. 이게 뭐야? x축. y는 0. 이건 뭐야? 0일 때 x값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다? 아니 못 구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지 뭐. 이렇게 알파 베타야 이렇게 하면 이 2차 방식 근을 니네가 그래프로 표현할 때 수1에서 배웠다고. 니네 1학기 때 배운 거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골라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학 1에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 어디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렸을 때 그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한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예, 수학 1에서 배운 거.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 센스가 있냐는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그럼 제 얘기는 야 마일과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이거 얘기잖아. 그럼 마일은 어디 있다는 거냐면 마일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1이 여기 있다는 얘기.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 문제로 바뀐 거야. 마일과 1이 여기 있어 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너네가 수학 1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냐? 얘는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생소한가? 생소해? 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게 수학 1인데 수 1은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하면 돼. 이제 와서 또 수학 1을 복습하겠다고 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럼 근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멘트. 나 봐봐. 마1은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리딩이 돼. 1은 어디 있는, 야 1을 어디에 위치하냐? 1은 베타보다 왼쪽에 위치하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라고.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 그림이야 라고 그림을 갖다 그려줄 수는 없잖아. 시험 때. 그럼 이 그림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는 건데 그게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뭐로 한다라고 수학 1에서 배웠냐면 세 가지로 한다라고 배웠어.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되죠. 함, 판, 축. 요 세 개 가지고 저 그림을 표현한다고 배웠다고. 함이 뭐냐? 줄임말이죠 뭐. 함수값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근데 무조건 세 개가 다 필요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그림은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클리어하게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까지 써야 되고 이해하나? 어떤 거는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그럼 이걸 구별해야 돼. 원래는 니네가 논리적으로 수학 1에서는 원래 그냥 니네가 문제 보고 이건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되나? 안 될 것 같아. 그럼 판별식도 써야 되지? 축의 위치까지 써야 되네. 이거 원래 니네가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안 돼 있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테크닉적인 부분은 내가 직접 해봤더니 다 이렇더라는 거야. 뭐냐면 두 근이 모두란 말 붙여보는 거야. 모두라는 말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모두 다 씁니다. 근데 모두라는 말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면 하나만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수학원에서 이거야. 됐어요? 그럼 자 봐봐. 야, 두 근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모두란 말이 안 통해. 이 말이 되냐? 알파는 마일보다 왼쪽, 베타는 1보다 오른쪽. 이렇게 서로지. 알파 베타는 모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멘트를 칠 수가 없어. 저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함수값 부호만 가지고 하면 돼. 어떻게 하냐? 마일을 넣었을 때 얘가 양수야 음수야? y값. y값. x축보다 아래 있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뭐야. 얘 1 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이게 함수잖아.
여기다가 마일 넣은 게 뭐다? 음수야. 그리고 또 하나 저기다가 1 넣은 게 음수야. 이렇게 하시면 이 그림의 내섬이 끝난다. 단 주의하실 거는 지금 아까 마일과 1이 알파 베타 이렇게 마1 1 이렇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말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마일이 여기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어도 되네. 여기에 있으면 함수값이 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 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마일을 여기다 넣어요. 됐죠? 마일 넣을게요. 3이죠? 4 빼니까 마1 마2에 좀 어렵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1 넣으면 여기다 1 넣어. 2a 얼마야? 마1 이렇게. 이거 풀겠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자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구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니까요. 한꺼번에 쓰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최종 정답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엄청 빡세죠. 대표형인데도. 이 문제가 대표형 중에서는 꽤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가 나와도 그냥 센서에서도 비단계 상으로 나와요. 대표형 자체가 그냥 상이야. 상난이도야. 그냥 어려운 대표 유형이야. 그냥 유형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